등하교 출퇴근 시간이면 누구나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지하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1호선. 잊을만 하면 주기적으로 등장합니다. 일명 지하철 빌런들인데요. 빌런의 성지, 오늘도 평화로운 1호선 같은 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이 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없을 때는 1호선을 타라 라는 주제로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소살인마라고 불리는 1호선 단소 할아버지, 단소를 든 채 승객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1호선 지하철 빌런 영상이 떠돌았는데요. 1호선으로 알려진 이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신풍역이라는 안내가 뜹니다. 신풍역은 7호선입니다. 사실과 다른 1호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털에 지하철 1호선 빌런을 검색하면 수많은 기사가 뜹니다. 그중 저희는 박쥐맨부터 황금장군까지 1호선은 어쩌다 빌런 성지가 됐나라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먼저 기사 속 1호선에 접수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라는 문장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이후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사 속 수치와 저희가 분석한 수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도 직접 연락을 드려 기사에 인용된 자료의 출처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자의 자료도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저희와 동일한 기관에서 받은 자료였습니다. 재확인을 위해 다시 한국철도공사에 문의해보았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민원 건수는 서비스성 민원이었는데요. 반면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정식 민원이었기에 큰 차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종류별 분류가 가능한 정식 민원을 기준으로 팩트체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지하철 내 이용 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저희는 빌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지하철 노선별 정식 민원의 접수 현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정의한 빌런의 개념에 따라 차내 질서를 빌런 민원으로 보되 분류 양식이 다른 서울교통공사 자료에서는 열차 내 질서 저해, 열차 이용 예절, 역사 내 질서 저해를 빌런 민원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정식 민원 접수 현황은 이렇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자료를 이용하여 1호선부터 8호선 전체에 접수된 민원 건수의 합계를 구해봤습니다. 총 76만 4,257건입니다. 그중 1호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2,904건으로 전체 민원 대비 1호선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입니다. 보시다시피 2호선은 46%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성 민원과 달리 정식 민원의 경우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호선은 2호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호선마다 접수된 전체 민원 중 빌런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1호선이 19%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6호선은 17%, 5호선과 8호선이 16%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호선과 다른 호선 사이에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호선을 빌런의 성지라고 단정짓는 것은 다소 무리입니다. 끝으로 전체 빌런 민원 중 1호선 빌런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접수된 빌런 민원의 총합은 79,203건입니다. 그중 1호선은 4,461건을 차지하는데요. 전체 빌런 민원 중 호선별 빌런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원 그래프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전체 빌런 민원 중에서 1호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6%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오히려 2호선이 3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런의 성지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1호선에서만 유독 빌런이 많이 등장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팩트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낡은 전동차의 법칙입니다. 이에 따르면 1호선의 낙후된 환경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봤습니다.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1호선의 노후 전동차 비율은 35.9%로 기사에 언급된 수치인 코레일의 39%는 대체로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또한 전체 운행된 전동차 중 노후 전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76.9%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사 속 서울교통공사 보유 차량 77% 또한 대체로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호선의 환경은 실제로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전동차의 법칙에 따르면 범죄 발생률 또한 높아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지하철 내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호선의 범죄 발생 건수는 199건입니다. 736건인 2호선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낡은 전동차 법칙에 따르면 낙후된 환경이 1호선에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해야 합니다. 736건의 범죄가 발생한 2호선의 노후 전동차 비율은 5.8%입니다. 그러므로 2호선 차량은 1호선보다 노후화가 낮지만 범죄율이 높기에 낡은 전동차의 법칙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팩트체크를 통하여 기사에서 제시된 근거들에는 반박 가능한 논리적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호선은 빌런의 성지라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선 이미 1호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언론은 치밀한 사실 검증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근거 없는 편견을 배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악당, 악인, 범죄자, 빌런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빌런이란 무엇일까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조금이라도 특이하고 눈에 띄는 사람들을 모두 빌런으로 낙인 찍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빌런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미디어 소비자도 근거 없는 편견과 낙인 찍기를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팩트체크를 마무리하겠습니다.